죽기 전에 꼭 반드시 무조건 읽어야 할 10가지 인생 명언. 오늘 여러분 준비된 특강 내용이 진짜 너무 좋습니다. 퀄리티가 예술이에요. 이 영상을 제대로 끝까지 보시면은 얻어가시는 게 너무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거인을 읽다는 진짜 압도적, 독보적 1위 명언집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차분히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인을 읽다를 정독을 했거든요. 진짜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감탄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이 책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정량적으로 여기에는 여러분 명언이 무려 1400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원문이랑 함께. 이렇게 정량적으로 많은 명언이 수록된 명언집이 잘 없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스펙트럼이에요. 대부분의 명언집은 여러분 긍정이나 어떤 동기부여, 여기에 좀 명언의 테마가, 주제가 포커싱이 돼 있는데, 거인을 읽다는 여러분 스펙트럼이 예술이에요. 법, 철학, 인간관계, 뭐 죽음,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명언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거인을 읽다 별명 뭐라고 붙여줬죠? 인생 정답 플랫폼. 진짜 너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10가지 명언 이제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볼 건데, 첫 번째 명언은 뭐냐? 행복의 비결은 자신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에 인생을 바치는 것이다. 이거는 진짜 명언 오브 명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매슬로우 욕구 시스템 알잖아요. 정점에 뭐가 있죠? 우리는 이제 자아실현이라고 배웠었는데 강의남에서 우리가 제대로 배웠죠? 자기 초월 욕구. 우리 욕구와도 마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에 인생을 바치고 있는가? 제가 이걸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커피하우스를 저희가 거의 매달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커피하우스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거기서 이제 추첨을 해서 뽑아갖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제 사비로 여러분들 커피를 사드리고 무료 강연도 해드리고 다 같이 모여서 독서도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댓글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하는지 그게 놀랍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돈 많이 들어가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희가 행복해서 그래요. 특히 저랑 고 대표님, 저희 직원분들도 그 행사를 제일 좋아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 소중하죠. 우리 자신 소중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인생을 바치는 게 뭐예요? 행복이에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솔직히 할 수만 있다면은 커피하우스를 매주 토요일에 하는 게 목표예요. 그게 제 퓨처 셀프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제가 커피하우스를 저희가 커피미학이라는 커피숍에서 자주 하는데, 근데 제가 거기 사장님한테 8년 전, 9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여기 대관하면은 사람 한 70명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오전에 사람들 커피 다 사드리면서 독서 모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거기 사장님이 뭐 생각만 해도 좋네요 이랬는데 흘려 들으셨겠죠. 근데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진짜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커피를 준비해 주시고 이제 뒤에서 같이 행사에 참여를 하시거든요. 그 누구보다 행사에 즐겁게 참여를 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뭐다? 뭐 여러 관점, 여러 맥락이 있겠지만 행복의 비결은 자신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찾아서 그것에 인생을 바치는 것이다. 이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내용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면은 이 문장이 그냥 온몸으로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자기도 중요하지만 모든 부모님에게는,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떤 관점에서는 자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부모가 되어보면 또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실패하면 실망할 수도 있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절망할 것이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그럼 또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멍하니 보시지 마시고 저랑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최근 이렇게 정하면 되겠네요. 2026년에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셨나요? 아예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절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도는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운동도 있고요.
독서도 있고요. 예를 들면 운동 새롭게 시작하는 거 너무 좋은 시도죠. 근데 꾸준하지 못했어. 어떤가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5km 뛰시던 분들 6km 뛰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km 꾸준히 뛰셨던 분들 이제 또 근육 운동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독서가 여러분 그냥 도전하기에 제일 좋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너무 다양한 주제들의 책이 있고 난이도도 천차만별이고 그 다음에 또 싱큐베이션 같은 거 참여하면은 함께 도전할 수 있고 너무 좋죠. 근데 독서 현실은 어떻다? 10명 중에 7명은 단 한 권도 1년에 단 한 권도 책을 읽고 있지 않다. 그럼 과연 책을 읽지 않는데 어떤 우리가 지적 도전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바보 되겠죠. 절망으로 우리가 삶이 뭐 당연히 향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독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음 명언으로 넘어가 보면은 가장 소박한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힘이 집을 행복하게 하고 삶을 사랑스럽게 만든다. 너무 좋은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소박한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는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태도의 문제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최근에 봤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오랜만에 저녁 먹고 와이프랑 저랑 저녁 먹고 잠깐 쉬다가 와이프가 나와서 이제 정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와이프 잠깐 쉴 때 제가 테이블 정리 싹 하고 설거지도 싹 했어요. 그런 소박한 것들에서 우리가 여러분 뭐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이 행복해지는 거고 너무 좋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 와이프랑 저는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저희 딸 이렇게 애취 재채기를 하거든요. 아 저렇게 애취하면 왜 이렇게 귀엽지?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근데도 너무 귀여워요. 그냥 어떤 귀여운 모습이 있으면 아 귀엽다. 그 다음에 뭐 잘한 거 있으면 잘했다. 격려해주고 서로 이렇게 북돋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디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소박한 것들에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 거창한 거를 손에 잡아야 이뤄내야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사이드에 나오는 명언들도 너무 좋아요. 오늘은 이제 10개여갖고 여기 이제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소개해드리는 건데 이거 여러분 진짜 엄청난 통찰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는 경험이 최악의 적이 될 수 있다. 지금이 여러분 어떤 시대죠? AI 시대입니다. AI 시대.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에는 여러분 뭐가 더 최고의 우리 편이 되냐? 학습 능력이에요. 학습 능력입니다. 학습 능력은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접근법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 독서만큼 좋은 게 없죠. 특히 여러분 AI 시대는 문해력의 시대예요. 내가 얼마나 텍스트를 빨리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지, 내가 또 그걸 얼마나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진짜 AI 시대는 여러분 문해력 시대의 정점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문해력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뚝뚝뚝 떨어져서 다른 나라랑 상대평가를 했을 때 우리나라 50대, 60대, 40대도 뭐 다르진 않아요. 문해력이 거의 최하위죠. 근데 여러분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 분들이 70%인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뇌를 발전시키고 발달시킬 수 있을까요? 유튜브 봐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문해내공이라는 책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게 왜 쉽지 않은지 정확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문해내공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완벽한 책이고 이거는 대국민 필독서 말고 새로운 말을 만들어야 돼요. 뭐 대국민 울트라 필독서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거가 저는 대한민국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해내공이. 다음 명언으로 가보면 모든 위대한 일에는 열정이 필요하지만 혁명을 위해서는 열정과 대담함이 넘칠 만큼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그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의 프리글도 따로 써놨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보면 볼수록 특히 체게바르가 얘기해서 그런지 더 가슴에 이렇게 꽂혀요. 그러면서 저는 이거를 직접 경험해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혁명은 어떤 무슨 국가적인 혁명 그런 거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내 인생에서 혁명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박사 과정을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박사 학위를 받은 건 저한테 솔직히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말 그대로 혁명을 해낸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박사 과정이나 석사 과정,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박사를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조언을 하나 해드리면은 너무 논문을 안 봐요. 읽는 논문의 숫자가
저는 이거 잘 알거든요. 특히 공학 계열이나 이학 계열에 있으면은 뭔가 실험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실험도 좋은데 우리나라 특히 석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은 진짜로 논문을 많이 읽어대요. 근데 그게 또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는 좋아요. 예전에는 이게 영어 논문을 읽어야 돼서 영어 실력이 부족하고 전공 실력도 조금 부족하면은 아예 그걸 읽을 수가 없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제는 AI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이거 한글로 좀 설명해주면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많이 봐야 돼요.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석박사는. 저는 그래서 논문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은 장님이 이렇게 눈을 뜬 느낌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갑자기 뭔가 그 매트릭스에서 니오가 이렇게 코드로 세상 읽는 것처럼 쫙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페이퍼를 찍어냈죠. 정말 박사과정 때 이 정도로 단시간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저는 혁명을 해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진짜 너무 좋은 명언입니다. 그다음에 신념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며 이 신념의 보상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진짜 환상적인 명언입니다. 이 얘기 나오면은 종교인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기는 이제 신을 믿는다고. 진짜인가요? 신을 믿는다는 건 뭔가요? 그냥 기도하면은 믿는 건가요? 저는 신을 믿는다는 거는 신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게 이제 신념인 거죠. 신념을 갖고 사는 거는 신이 알려준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념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이거는 뭐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자신만의 신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념은 여러분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를 내 인생의 뿌리로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의 신념이 가르쳤던, 여러분의 신념이 주축돌이 된 세상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너무 좋은 명언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이별은 죽음의 한 형태이며 모든 재회는 천국의 한 형태이다. 정말 눈물 나는 명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명언을 처음 접했을 때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거거든요. 누군가가 인생에서 죽어요. 그럼 그 사람이랑 영원히 작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친한 사람인데 그냥 뭐 사연이 있어서 연락을 못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언젠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알게 됐어요. 아이고. 그럼 이제 영원히 헤어진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죽은 시점은 그럼 언젠가요? 만약에 통화도 못 했다고 하면은 저는 그 이별 마지막 연락 시점이 저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서 사실 생물학적으로 이 사람은 어느 차원에서 어딘가에서 살고 있겠지만 저는 어떤 관계적 측면에서 그 마지막 순간이 저는 죽음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 명언은 진짜 보자마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내 지인을 다시 만난다. 이거는 여러분 천국의 한 형태인 거죠. 너무 반갑죠. 너무 반갑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거절의 기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서 겪는 문제의 절반은 너무 빨리 예라고 말하고 충분히 빨리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근데 충분히 빨리 왜 아니오라고 못하죠? 주도적 거절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어디에서 설명이 완벽하게 나온다? 거절의 기술에서. 거절의 기술은 여러분 진짜 실용서로서는 거의 필독서 랭킹 안에 드는 책이에요. 왜? 거절 쉬울 것 같죠? 여러분 거절에 대해서 누군가가 인생을 걸어서 이거를 파헤쳐 보니까 생각보다 수많은 어떤 메커니즘이 이 거절을 하는 뒤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음 먹으면은 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우리한테 처음으로 알려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진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디폴트 모드가 노가 아니고 예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빨리 예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DNA에 그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빨리 아니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절의 기술 책을 꼭 읽어보라고 초강력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듣는 것과 자신이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말할 차례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청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분 경청해야 되는 순간에서 두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실제로 경청을 하시는 분 10에서 20% 봅니다. 그 다음에 그냥 듣는 척하는 분 30-40% 봅니다. 나머지 또 30-40%는 뭐냐? 내가 반박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럽니다. 진짜 저는 이 명언 볼 때마다 뼈가 아파요. 경청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 해줄까? 어떤 얘기를 돌려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느껴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명언을 자주 읽으면서 이 비슷한 명언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티븐 코비 명언 중에 비슷한 명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명언들 읽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고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자신이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명언. 음식을 약처럼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약을 음식처럼 먹어야 할 것이다.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중에 지병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약을 이렇게 한 움큼씩 드시거든요. 약을 음식처럼 드시죠.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여러 번 약처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건강 IQ를 올리려면은 뭘 해야 되죠? 관련해서 좋은 책들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책이 뭐죠? 포레버 스트롱. 포레버 스트롱은 뭐죠, 여러분? 근육 중심 의학을 창시한 가브리엘 라이언 박사가 직접 집필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뭘 먹어야 된다? 단백질을 한 끼에 최소 30g 먹어야 된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단백질 전도사거든요. 제가 최근에 저희 이제 아파트에 동장님을 하셨던 정말 젠틀한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한테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단백질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그냥 저는 생긴 대로 살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당장 죽지 않으니까 생각보다 관심 없는 분들이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은 99%예요. 99%입니다. 이 고단백 식사가 그냥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유일한 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저는 다 이해는 해요. 사람들은 뭘 원하냐? 이렇게 한 방에 되는 거. 안 되면 치료하면 되지. 그런 형태의 어떤 접근법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음식을 약처럼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한 끼에 여러분 단백질을 30g 이상 드시면서 하루 세 끼 90g을 드시죠? 진짜 안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듣금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할 얘기가 많은데, 예를 들면은 그래, 단백질 챙겨 먹어야지, 고기 먹어야 되지, 돈가스 먹어야겠다. 한두 번은 괜찮죠. 근데 매일같이 돈가스를 먹는다? 튀긴 음식이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은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기는 삶아 먹고 끓여 먹고 쪄 먹는 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워 먹고. 근데 구워 먹을 땐 또 탈수가 있으니까. 근데 항상 맛있는 건 뭐죠? 튀겨 먹는 거죠. 그냥 뭐 튀기면은 뭐 신발도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저희 델주아 고단백 닭가슴살 면입니다. 여기에는 단백질이 여러분 무려 33.6g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식물성 단백질이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럼 필수 아미노산이랑 BCAA가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몇 그램 들었다? 5,900mg. 여기에 닭가슴살 한 팩이 들어간다. 한 팩. 그 다음에 밀가루가 0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독으로 드시면은 5회차가 됐을 때 할인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최대 할인이 5회차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럼 한 봉지당 3,178원에 먹을 수 있다. 제가 지금 편의점에서 닭가슴살 140g 삶은 거를 사면은 편의점 기준으로는 3,5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맛있는 면인데 여기에 병아리콩이 추가로 들어가 있고 단백질 양도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필수 아미노산도 진짜 정말 풍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단백질만 드시면 안 돼요. 탄수화물이랑 가브리엘 라이언 박사가 추천한 거는 1대1. 그래서 단백질 1, 탄수화물 1 혹은 이 정도까지, 탄수화물 이 정도까지. 근데 이 고단백 닭가슴살면, 저희 델주아 닭가슴살면은 몇 대 몇이다? 1대 1.5. 그냥 흡수가 완벽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저희가 지금 구독자가 1,300 몇 명인데 구독자 10,000명이 되면은 그냥 가격은 무조건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저희가 아마 이거를 3,500명이나 4,000명 때부터 올리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10,000명은 그냥 망설임이 없어요. 무조건 많이 올릴 거예요. 왜? 저희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신제품이기 때문에 보급하려고 여러분들이랑 진짜 이 좀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려고 정말로 정말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한테 공급하는 거지. 저희가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저희는 이거를 가격을 수요와 공급에 올리기 때문에 가격을 안 올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구독하신 분들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불가항력적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상은 그때 가격이 오를 때도 여전히 지금 구매한 가격으로 영원히 쭉 드시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이건 정보예요. 정보. 왜? 이거는 저희 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정말 좋은 인터뷰를 하나 찾았어요. 내분비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쇼츠를 하나 봤는데,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가 너무 부족하셨던 분들은 운동이 아니라 필요량만 채워줘도,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 자체는 일부 늘어납니다. 이거 전문가 선생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0.5가 뭐냐면은 1kg, 자기 몸무게당 원래 최소가 0.9에서 1.1 정도 먹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0.5만 드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탄수화물, 뭐 나물의 밥 이렇게 먹기 때문에 단백질을 너무 안 먹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한 2배, 1.1 최소 섭취량만 먹어도 한 1, 2주만 지나도 그 사이에 근육이 1kg 늘어서 오세요. 이거는 전문가 얘기예요. 저는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고 있고 저희 커뮤니티에서 또 이런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이렇게 듣금반 이런 데서. 너무 중요한 인터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사례 보여드리면은, 이게 우리 신예림 PD님의 최근에 인바디 데이터인데, 골격근량은 조금 더 늘려야 돼요. 한 21kg, 22kg 되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골격근량은 유지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닭가슴살면 일주일에 5번 정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죠? 운동 열심히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살이 빠지면은 사실 근육도 무조건 같이 빠지거든요. 굶어서 빼면은. 근데 체지방만 2kg를 뺐어요. 1.9kg 정도. 너무 아름다운 결과죠. 너무 아름다운 결과죠. 본인도 만족도가 너무 큽니다. 일주일에 5번 드십니다. 5번. 여러분 닭가슴살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고단백 라이프에, 고단백을 섭취하는 라이프에 관심이 생기신다. 그냥 끝판왕입니다.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 저희가 유일하게 면으로 분류된 음식 중에는 고단백 닭가슴살면은 저희밖에 없어요.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저희가 수출도 진짜 많이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는 지금 계속 서류 작성하고 있고, 일본이랑 미국에 가는 게 저희는 목표예요. 대한민국은 솔직히 뭐 본전만 해도 다행입니다. 보급 잘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라멘집을 저희가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또 라멘집에서 영업이익을 내고, 진짜 본격적인 영업이익은 제가 일본에 가서 긁어 모으는 게 저희 꿈입니다. 고단백 닭가슴살면 일본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 저희 그 바이어분들도 정말 놀랐어요. 저는 일본에는 있을 줄 알았거든요. 음식 장인이 많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만들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계속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닭가슴살 면뿐만 아니라 고단백 음식을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진짜 무엇보다 중요한 얘기예요. 음식을 약처럼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약을 음식처럼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고령화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뭐다? 고단백으로 식사를 하시면서 악착같이 운동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40대 중반인데 30대 중반보다 지금 체력이 더 좋고 근육량도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서 정서적으로 자신감도 나오고요. 육체적으로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델주와 닭가슴살면 꼭 구독으로 드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부지런히 준비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